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거래일 국내 증시, 시장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중동 지역 리스크 등 매크로 쇼크로 투심이 악화되며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어제 2%대 하락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도 장중 8만 전자까지 내주고 SK하이닉스도 13만 닉스 고지가 무너졌던 어제장. 이 반도체주들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해보고 움직여야 되는 건지 김선영 대표님께 반도체 관련주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일단 반도체 봄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봄 오기 전에 원래 꽃샘추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 가지고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많이 과한 워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랜만에 제법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하락세로 양시장 마감했고요. 불과 1, 2년 전에는 사실 이런 등락률 되게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계속 겪었을 때는 몰랐지만 좀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 20일이었죠. 그때 이제 새벽에 벤슨왕이 삼성의 HBM에 사인하고 그날 주총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을 때 아침에 제가 나와서 사실 좀 되게 불편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오버슈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다가 좀 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간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분명히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끝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이어가시라는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분봉을 좀 찍어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일단 주가가 내려앉았고 그 이후에 흐름이 11시 반을 이 기점으로 해서 좀 살아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로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방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의 약세의 영향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저께 또 미국의 소매 관련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스케줄이 뒤로 밀릴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금리는 인하가 되게 돼요. 인상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인하라고 하기 때문에 인하하게 되면 이런 IT주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좋은 얘기가 앞으로 좀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달러 환율이 좀 많이 급등했죠. 이에 따라서 1,400원을 찍었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외국인들이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환차손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고 당연히 너무 기계적으로 나오는 이런 물량 때문에 이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런 물량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로써 지난 19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를 매수했었던 외국인들 바이 행렬이 어제로차 끝났습니다. 언젠가 끝날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제시해드린 세 가지 이유 모두 단기성 재료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좀 드리고요.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달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했었던 월가 자체가 정말 헛꿈 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계속 헛꿈을 꾸게 만드니까 시장은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올리고 있다가 기대감이 내려가니까 계속 실망 하면서 이제 이게 바로 수급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 1월 달부터 말씀드린 7월 달, 9월 달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망한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도 돌아올 수 있는 물량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환율 같은 경우 제가 또 예전에 이제 그 경기 침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을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1,300원을 넘어갔을 때 매수해가지고 손해본 해가 단 한 해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400원대에 올라갔고 최근에 외환 당국이 왜 안 나서냐. 지금 같은 상황은 펀더멘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제 구두 개입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의 환율이 다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수급이 빠지는 거는 다 같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요. 금리 인하는 합니다. 분명히 하게 됐고 하반기에 바이든은 무조건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밀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포트 한 편에 그대로 담아두시고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릴 때 멘트를 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13만 닉스 고지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18만 닉스 고지가 무너진 거죠. 17만 9,100원 선에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미반도체 같은 HBM 쪽은 이미 좀 많이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현 시점에서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HBM 쪽은 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HBM 가져가야죠. 지금 굳이 수익 나신 분들 중에 좀 수익을 좀 내려놓고 현금 확보하시겠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금 확보해서 2차전지 같은 거 매수해도 되거든요. 지금 밀려있는 업종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익이 나신 분들은 앉을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운영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건 괜찮은데 아니 나는 뭐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신 분들은 전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우리 김선인 대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올해 9월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맞아요. 이렇게 호언을 해서 저는 속으로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 믿습니다. 단기성 재료로 우리 반도체 같은 주가 하락을 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제품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런 자세한 내용과 업황 전망은 이건희 대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한화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된 거 투자하신 분들은 뭐 사실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바닥은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근데 4월 둘째 주 태양광용 실리콘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면 전주 대비 한 7.09%가 하락을 했습니다. 킬로그램당 6.5달러까지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게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 더 빠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길 가능성은 더 있죠. 근데 이게 왜 빠졌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면서 뭐 웨이퍼, 셀, 모듈도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이게 중국산 태양광 부품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산을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를 통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번에 아마 이제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간 이유도 이런 거에 약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전히 지금 미국 시장 내에 이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보조금을 받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지금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에 원래는 이제 공장을 더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공장을 세우는 걸 미루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증설 일정도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러면 이제 좋아질 게 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미국이 중국산을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6월부터는 동남아시아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산이 약간 동남아시아산으로 둔갑돼서 오는 거를 막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이게 지금 잘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업황이 좀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 추세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다시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솔루션 월봉 보시면 저점이 딱 거의 바닥까지 왔습니다. 네. 아, 네. 월봉 또 보셨군요. 이게 굉장히 큰 사이클로 움직이는데 월봉이 지금 바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 분할 매수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다.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업황 하반기 이후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 계속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엔터주 소식입니다.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엔터주들. 그런데요, 오히려 이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에 따른 쓰리고에 의한 코스피 지수의 2,600포인트 하방 압력에 엔터주가 투자 대안처로 지금 각광받고 있거든요. 2분기 주가 반등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김용재 이사님, 엔터주 지금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네, 서서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시장 대비 확실하게 아웃퍼폼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지금은 다른 대안 투자처로서 엔터주는 조금씩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십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엔터주가 하락했던 원인이 음반 앨범 판매량이 가장 큰 감소 추세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머천다이즈 굿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매출처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특히 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확대되었던 것이 이제 엔데믹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점이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이제 1분기가 이제 비수기고 2분기부터 이제 호황기로 들어가는데 2분기부터 K-팝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공연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이런 뉴스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최근 이제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당히 지금은 뭐 PER 15배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역사적 최저점 수준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 수급 상황도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은 크게 좋지 못했지만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엔터 4인방 4종목을 한 달 전부터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이브와 SM을 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에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었고, S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수준상 그 엔터 4인방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 않나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하이브를 최선호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좀 그래도 관심권을 둘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급 상황이라든지 또 향후 2년간의 실적 성장률 전망, 그리고 또 플랫폼 등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아티스트들의 쏠림 현상이 없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터지는 뭐 충분히 다 떨어졌고 앞으로는 오를 것 같다. 그중에서 엔터지 토픽으로 하이브를 김용재 이사는 꼽아주셨습니다. 업황 전반적으로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5월 초 4월 말부터는 이제 일본이고, 이제 5월 초에 이제 중국의 황금 연휴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유커들의 귀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객실 벌써 만실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중국 관련주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와 같은 세금 환급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10월쯤에 한 56대 이제 월 평균 수수료 매출이 나왔고, 그 이후에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하락세였다가 3월 달에 60억 이상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에 대한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주도나 이제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 노선이 확대되는 점이 이번 5월달, 4월달에 대한 그에 대한 인구 데이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제주도에 대한 관광 유입 인구 대비해서 이제 회복률이 원래 한 2월달까지는 한 60%, 70%였는데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좀 회복률을 좀 보이고 있다,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률이 거의 한 90%까지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도 있는 데죠? 네, 카지노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올해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 가장 좀 주목하고 계세요?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일본 VIP 드랍액 기준도 굉장히 높긴 하겠지만은 중국인 VIP 드랍액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서 특히 제조 쪽에 대한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에도 또 하락했다. 시총 5천 달러도 밑돌게 된 테슬라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정비를 해봐야겠습니다. 테슬라가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어제 같은 하락장 안에서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김없이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힘들어도 너무 힘든 2차 전지 관련주 투자자분들, 자 김선영 대표님, 현 시점 버티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까? 2차 전지주 잘 갔다 제가 반도체주 매수하라고 했다 되게 많이 혼났잖아요. 오늘은 반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괜찮잖아요. 2차 전지 관심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5% 하락했습니다. 이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2차 전지주들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시장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어제 2차 전지주들 하락이 100% 테슬라가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일단 테슬라 이슈가 관련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만큼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이 테슬라의 대규모 인원을 감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2차 전지주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거 영향은 30% 이하입니다. 30% 제가 많이 준 게 30%고요. 그거 이해합니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일단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 전 세계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4,000명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테슬라의 이번 인력 감축은 최근에 부진한 판매 실적으로 인함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글로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인력 감축하는 게 당장은 뭔가 경기 침체 때 사실 되게 심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이 이제 인력 감축을 하면서 야 이거 얼마나 안 좋길래 인력 감축을 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심리가 그랬었는데 저는 나중에 그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인력 감축한 게 결국 나중에는 비용 절감을 가가지고 실적 개선될 것이다. 그게 딱 포인트 잡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테슬라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정도 시점에서 이제 이런 결정 잘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시작한 치킨 게임입니다. 그 누구도 시작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시작해서 마켓시어 잡겠다고 해서 시작한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력 감축 카드는 기업 경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비용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전 괜찮은 판단이라고 그랬고요. 과거에 메타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 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제 거의 뭐 기업의 구조조정 자체를 보는 시각을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런 심리가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지나고 나서는 과하게 경쟁할 때는 막 뽑았다가 나중에 불필요한 인원들을 적절하게 경영 효율 차원에서 내려버리고 나서는 고정비 절감하면서 결국 실적 개선 효과 나오면서 작년까지 미증시를 이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테슬라에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감축을 경영상의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역량으로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올 겁니다. 따라서 2000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는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슬슬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제 전문가들마다 분석, 전망 제각각일 텐데 일단 김선영 대표는 2차 전지주 지금 들어갈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해주셨고요. 김영재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네, 사실 향후 2차 전지 방향성,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에 동의를 아주 심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적 성장성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가 전체 시장 대비 그럼 가장 치고 나갈 수 있는 업종이냐라고는 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뭐가 안 좋은 건 다 아시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셀 업체나 아니면 소재 업체들 모두 바닥을 칠 거라는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는 결국 이제 바닥을 그 전에 형성하게 될 것인데 그 시기는 아마 지금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격도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 추세가 아직은 뭐 확실히 반전되지 않고 테슬라 주가도 아직은 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결국 좀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분들은 테슬라 벤치마킹 주가를 좀 보시면서 좀 투자에 대한 진입 시기를 좀 저울질하실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김선영 대표님은 지금의 조정을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김용재 이사님은 아직은 좀 하락 추세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가 어떻게 좀 턴을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주요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전 8시 기준 상향 리포트로는 삼성화재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관련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상향 리포트 2개 대비 목표가 유지 종목들이 더 많은 아침이었고요. 이와 함께 대신증권은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등 여행 관련주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하나투어 목표가는 8만 원, 파라다이스 목표가는 1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목표가가 상향된 삼성화재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SK증권은 삼성화재 목표가를 실적 추정치 조정을 반영해 기존 33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중 공격적인 신계약 성장을 추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고요. 1인실, 입원 일당, 암 치료비 등 특약에 기반한 간편보험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SK이노베이션입니다. NH투자증권은 SK이노베이션 목표가를 15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내려잡았는데요. 상반기 배터리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석유 부문이 배터리 약세를 일부 상쇄하며 상저하 고의 실적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지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은 CJ 대한통운과 관련해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공략 관련 대표 수혜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가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매출 비중의 약 34%를 차지하는 글로벌 부문의 매출이 약할 것으로 전망되나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CL 그리고 32%를 차지하는 택배 부문의 성장세는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를 17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리지가 새로 개신된 종목인데요. 대신증권은 하나투어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패키지 상품이 회복되고 있으며 이런 패키지 여행 회복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 역시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따라서 업계 내 최선호주로 선정한다고 덧붙였고요.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행 캐스터 수고했고요. 이번에는 IPO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제일MNS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22,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또 상단을 초과했습니다. 이 공모주 이거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아주 골치 아픕니다. 지금 포스뱅크라든지 뭐 APR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어찌 됐든 내일부터 제일MNS 청약이 시작됩니다. 2차 전지주 부진한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부진한 상황에서 흥행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건희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금 2차 전지 믹싱 공정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회사들이 뭐 관련 기업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 FNC라는 회사가 있고요. TSI라는 회사가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믹싱 장비는 믹싱 공정이라고 하죠. 2차 전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루 분말 형태를 잘 섞어줘야 됩니다. 이 섞어줘야 되는 이 공정인데 이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가 딱 3개가 존재했는데 유일하게 상장 안 하는 회사가 지금 제일 MNS였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고 희망밴드가 15,000원에서 18,000원이었는데 상단이 18,000원보다 한 22% 높은 가격으로 공모가가 확정됐다. 이 말은 곧 기관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는 거고요. 경쟁률은 거의 645.91대 1, 645.91대 1로 해서 거의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이 흥행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제 뭐 공모주 청약도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만 일단 공모 금액은 한 528억이고요.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제 22,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32억인데 지금 윤성 FNC가 한 5,075억이고요. TSI가 1,433억인데 과연 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줄 것인지의 여부는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오히려 투자하시면 생각보다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공모주 청약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팔아라. 예, 바로 파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탁월한 기술력 있고 뭐 다 알겠는데 결국에 이제 믹싱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이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MNS 일반 청약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일은 30일입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아이스크림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빙그레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이 메로나를 필두로 작년 영업이익 1,122억 원을 달성한 빙그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주가 조용히 우상향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 추가적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일단 작년 같은 경우가 73년도 이제 기상청이 창립한 이래 4번째로 가장 더운 해였고 올해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역사상 상위 5위 아래에 들 정도로 가장 더울 확률이 99%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수출액 기준으로 아이스크림 기준에 60% 이상이 빙그레가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메로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빙그레 하게 되면은 바나나 우유를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특히 냉동 부분 쪽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미 쪽이나 그리고 동남아 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예 폭염이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28도 이상이 나오는 기온이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대한 매출이 더 커질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장 한 4곳을 이제 가동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 영업이익이 대부분은 좀 기정사실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이후에 이제 영업이익 아이스크림 냉동 부분만으로도 2배 이상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 포인트는 김영재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기사 위주로 좀 추려보았는데요. 중국 소셜 미디어 틱톡이 국내 유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 시간에서
광고 테마 종목들이 일제 상승했는데 관련주 모비데이즈, FSM, 프레이드 있다는 정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중국의 근 연휴를 앞두고 한국행 러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카지노 관련주, 세금왕 관련주의 면세점 관련주도 또 이번 하락한 증시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기존 예정에 비해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국내 건설업계 수주 기대감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 외국인이 뭐 크게 국내 증시 리탈하는 조짐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불안한 수급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체 시장 투자 전략 수정을 좀 참고하시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NDF 여기환율 7원 40전 빠지면서 1,388원 선에서 호가 형성하고 있거든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오늘은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